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가볍게 정리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내용은 이 1910년대, 20년대 이 세계사에 대해 배워봤었습니다. 1910년대에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전개되고 있을 때 발생한 러시아 혁명에 대해 배워봤었고요. 1920년대에는 워싱턴 회의 등에 대해 배워봤었습니다. 이렇듯 세계사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을 때 1910년대, 20년대 일제가 각각 시기별로 우리나라에 어떤 통치 방식을 적용했는가를 그 다음으로 배워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10년대 이 무단 통치기, 즉 군인 경찰이었던 헌병들이 조선 태영령, 즉결 처분권 이런 것을 앞세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혹한 통치를 했던 이 헌병 경찰 통치에 대해 배워봤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10년대 경제 수탈이었던 토지 조사 사업 그리고 회사령 재정에 대해서도 배워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20년대 이른바 문화정치기에 대해 배워봤었거든요. 하지만 그 실상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서 친일파를 양성하겠다고 했던 민족 분열 통치였고, 그리고 20년대 경제 수탈 정책이었던 산미 증식계획, 회사령 폐지, 한일 관세 폐지 이런 것들도 배워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10년대, 20년대 각각 무단 통치, 이른바 문화정치가 전개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어떤 저항,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오늘부터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통치에 맞서가지고 이 무단 통치 시기에 어떤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배워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무단 통치에서 문화정치로 바뀌게 된 그 계기, 배경, 전환점이 이 3.1 운동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 3.1 운동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20년대 3.1 운동 이후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또 무장 독립투쟁, 또 의열투쟁, 실력 양성운동, 사회주의가 3.1 운동 이후에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민족 유일당 운동, 그리고 또 학생운동, 농민, 노동, 여성, 소년, 형평운동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에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1 운동 이전, 즉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혹한 헌병 경찰 통치에 맞서가지고 어떤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 목차는 제목 그대로 1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 두 번째는 10년대 국외의 민족운동을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의 국내의 민족운동입니다. 그러면 10년대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10년대에는 가혹한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를 전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 세력을 박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작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11년에 전개가 되었고 발생한 105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이 있습니다. 안중근의 친척 중에서 이 안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황해도 일대에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이 안명근이 일제에 체포가 되게 되거든요. 일제가 이 안명근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즉 이른바 안학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을 박살내기 위해 여러 사건들을 조작을 해나갑니다.
1907년부터 1911년까지 비밀 결사였던 이 신민회의 규모가 상당히 컸었는데 일제도 이 시기쯤에 신민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안명근이 이 신민회의 사주를 받고 이러한 군자금을 모금하려고 또 하는 조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 안명근은 신민회 회원은 아니었는데 이 안명근과 연계된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민족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을 해나갑니다. 그 결과 이 600여 명의 황해도와 이 신민의 주요 간부들이 일제에 잡혀들게 되거든요. 그 체포된 이 600여 명에게 여러 가지 죄목을 씌우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10년대의 대표적인 총독이자 초대 총독이었던 이 데라우치 총독 깜살 미수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이 600여 명에게 여러 죄목을 씌우게 됩니다. 너희들 독립운동가, 민족운동가들 우리 데라우치 총독을 죽이려고 했지. 하지만 그 전에 너희를 체포하겠다는 명분으로 잡아들이고 그 결과 이 105인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105인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105인 사건은 철저하게 조작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신민의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탄압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국내에서는 사실상 독립운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에 따라 가지고 의병운동 그리고 비밀 결사 모임을 결성하는데 비밀 공개로 하지 않고 비밀로 몰래 모임을 만드는 비밀 결사의 형태로 지속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럼 10년대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독립운동단체로는 최응원, 그리고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송축회 등이 있는데요. 요 한 명의 인물과 4명의 단체 등을 중심으로 그 밑에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병장 출신이었던 최응원 장군입니다. 자, 이분은 여러 의병 활동을 하면서 그 이름이 일제에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타이틀로서는 우리나라 최후의 의병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병장으로서 서북지방, 평안도라든지 이런 지방에서 의병 활동을 하고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1915년 일제에 체포당하게 됩니다. 체포되고 난 이후에 일제에게 처형이 되었던 우리나라 최후의 마지막 의병장이었던 최응원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 단체들을 위주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워볼 내용은 바로 송죽회입니다. 송죽회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평양에 있었던 평양숭이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단체였습니다. 이들은 국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도와주고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을 후원하는 등의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단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1912년에 조직이 되었던 독립의군부입니다. 이 독립의군부의 결성 과정을 보면 의병장 출신이었던 이 임병찬이 있는데요. 이 임병찬은 1905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을사늑약에 저항했던 을사의병의 활약한 의병장 출신이었거든요. 최익형과 함께 활약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임병찬이 고종의 비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각지의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이 유생을 모아가지고 만든 1912년의 단체가 여기 있는 독립의군부입니다. 이 독립의군부의 독립의 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 단체들의 최후의 목표는 독립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조금 다르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를 추구합니다. 복벽주의. 자,
자, 복 같은 경우에는 회복하다, 복구하다 뜻이 있고요. 이 벽 같은 경우에는 한자음으로는 PRP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임금벽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즉 왕을 복구시키겠다고 하는 주의, 이것이 바로 복벽주의였고요. 자, 독립의군부는 독립을 원하긴 하는데 나라를 되찾은 뒤에 고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복벽주의를 추구했다. 이런 특징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독립의군부의 활동을 볼게요. 의병 전쟁을 기획합니다. 전투가 아니라 규모가 컸던 전쟁. 그리고 조선 총독, 그리고 일본 내각 총리 대신에게도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고 했는데 발송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발각되어 한 1914년에 해체가 되었던 독립의군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15년의 단체인데요. 바로 대한광복회입니다. 이 대한광복회는 이 박상진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구에서 조직이 된 민족운동,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앞서 배웠던 독립의군부의 복벽주의와는 다르게 왕이 없는 체제를 추구합니다. 이 대한광복회도 독립의군부와 똑같이 독립을 목표로 했지만 그 과정은 바로 이 공화제 정부를 수립하자. 이것을 목표로 삼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공화제의 한자를 보시면, 자, 공은 공통된, 또 이거 함께, 모두 이런 뜻이 있고요. 화는 화합하다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제도, 즉 왕이 없는 체제를 추구한 공화제가 정부 수립 목표였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자,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맡는 정치체제가 바로 공화제, 공화정이라고 썼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 공화제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광복회의 활동을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군대식 조직을 갖췄고요. 사관학교, 이제 뛰어난 장교 또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자금 마련을 위해서 부유한 친일파를 찾아가서 처단하기도 했고요. 광산, 우편물 수송 차량 등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가 되었지만 여기에 활약했던 김좌진 장군 등 일부 회원은 간도로 이제 우리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선 간도로 이동하여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렇듯 1910년대 국내의 단체를 받고 이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인물이 대한광복회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박상진인데요. 자, 중국에서 1911년 청나라가 무너지는 신해혁명을 목격하고 한국에서도 혁명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이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한 대한광복회를 결성하고요. 이후 일제에 체포되어 순국한 인물이었습니다. 뭐 판사 시험에 합격한 엘리트였지만 이런 독립운동에 나선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대한광복회의 강령입니다. 물론 광복 이후에 이 작성한 자료에서 제시된 건데요. 1에서 자 2, 3, 6, 7조 자 보면요. 뭐 부호의 의연금, 또 부유한 자의 일본인의 불법 징수한 세금을 압수해서 이 무장을 준비한다. 자, 무기를 갖추겠다. 이 말입니다. 또 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하고요. 또 훈련시키려고 하고 어디든 처단하겠다. 형을 집행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자, 무력이 준비된 대로 일본인 선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이룬다. 뭔가 전쟁까지 준비하려고 하는 이 대한광복회의 강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복벽주의와 공화주의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당시 사료들이 있는데요. 먼저 자료 1의 복벽주의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군주 국가로 내려온 터이니 지금 이 대통령, 이 공화정, 공화제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운다고 하여도 민족의 단결은 이루어지기 어렵소. 그래서 우리 왕을 하나 세웁시다. 고종 황제의 아드님 한 분, 뭐 의친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모시고 상하이로 나가서 임시정부를 우리 왕통정부로 만들어 봅시다. 왕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 복벽주의의 내용이었고요. 밑에 보시면 공화주의 내용인데요. 이 대동단결 선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융희 황제, 융희는 순종 임금이 있었던 연호입니다. 자,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했다. 토지, 인민, 정치를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합조약에 도장 찍으면서 다 포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 왕이 포기했으니까 이 삼보, 이 주권 등은 다시 일반 국민들에게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한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8월 29일 순종이 나라 포기한 때가 곧 민권의 발생이 되어 구황국 최후의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의다 라고 하는 공화주의에 대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를 봤으면 이번에는 국외 한반도 바깥에 어떤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한국 근현대사가 단체와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비슷한 이름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헬파트들이 있거든요. 좀 비슷한 단체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가 1910년대 국외의 민족운동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암기를 해봅시다. 두 번째 헬파트는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이고요. 세 번째 헬파트는 40년대 무장독립투쟁입니다. 이 세 개의 헬파트 중에서 첫 번째 1910년대 국외의 민족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 좀 단체가 많다고 해서 에이씨 뭐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런 비슷해? 이런 생각보다는 이러한 단체들, 인물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독립을 한 주권 국가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산을 중심으로 볼게요. 이 산이 바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고요.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바로 두만강인데 압록강 위쪽을 서간도라고 부르고 두만강 위쪽을 북간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도라고 불린 이유는 사이에 있는 섬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록강, 두만강이 있고요. 여기가 우리 한반도, 바로 여기가 만주라고 하고 여기가 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함부로 이 강 넘어서 만주로 넘어가면 국경을 벗어나면 처형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를 써요. 이 강으로 넘어가서 뭐 산삼도 캐고 농사도 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걸리면 큰 처벌을 받으니까 요 강 사이에 압록강, 도만강 사이에 하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들이 강을 넘어가서 만주 건너가서 산삼 캐고 왔다가 돌아왔는데 우리나라 관리들한테 걸렸습니다. 그럼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강을 넘어간 게 아니다. 이 강 사이에, 이 사이간자, 이 강 사이에 있는 이 하중도에 갔다 왔다. 나 간도 갔다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자, 그에 따라서 실제는 간도로 가지 않았지만 이 만주 땅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요렇듯 서간도, 북간도 봤고요. 각각의 단체들 한번 눈에 익히고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10년대 국외의 민족운동인데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 그리고 미국 땅이라 할 수 있는 미주, 자, 이렇게 나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지역, 그리고 핵심 주요 지역, 그리고 이때 민간인들을 좀 통제하고 다스렸던 자치기구, 군사단체, 민족학교, 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산 기점으로 흐르던 동쪽의 두만강 위에 있었던 북간도입니다. 여기서는 옌징, 룽징, 왕칭 이런 곳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던 그런 북간도 지역이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북간도민들을 자치적으로 통치했던 이 간민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도 군사단체가 있었는데요. 단군을 모시는 이 대종교를 기반으로 했던 중광단이라고 하는 군사단체가 1911년에 조직이 되었는데 이 중광단이 나중에 1920년대에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김자진 장군 등의 북로 군정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도에서는 우리 민족들에게 이런 민족 교육을 하던 학교를 세웠는데요.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간도입니다. 압록강 위에 있었던 서간도인데요. 서간도에는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 활동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삼원보 같은 경우에는 경학사라고 하는 자치기구가 존재했고요. 여기서는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군사단체가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북간도니까 북로군정서, 서간도니까 서로군정서.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민족 학교가 있는데 이 서간도 삼원보에는 이회영 경제 그리고 신민의 회원들이 많이 넘어가서 활동을 하던 지역이었고요. 여기서는 1911년에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민족 학교가 만들어졌고 이게 1919년에 우리나라 독립군들 또 독립군 장교 장군들을 많이 배출했던 신흥무관학교로 1919년에 개편되기도 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러시아 연해주입니다. 자, 연해주의 핵심 주요 지역은 이 블라디보스토크였고요. 이때는 새로운 한국인들의 마을 신한촌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자치기구 같은 경우에는 권업회라고 하는 이런 기구가 있었고요. 이 권업회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1914년에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이 단체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1914년이면 러일 전쟁 발발 10년 후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이 러일 전쟁에 대한 다시 한 번 더의 제2차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 편에 붙어가지고 일본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 권업회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광복군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하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에 따라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 직전의 국가가 아니라 서로 동맹 국가가 됩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의 사이가 좋아지니까 러시아 땅에 있었던 이러한 독립운동 단체를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그에 따라서 러시아의 압박에 따라가지고 이 권업회가 해산되게 되니까 이 대한광복군 정군도 채 1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1914년에 해산이 된 그런 비운의 그런 단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대한광복군 정부에는 이상설, 이동희 등을 정통령, 부통령으로 내세웠던 단체였고요. 자, 그리고 또 하바로스크에서는 이 한인 사회당이 사회주의자였던 이동희가 주도해서 만들어졌다가 이 연해주로 넘어와서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1919년 3.1운동 직후에는 임시정부였던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졌고요. 나중에 임시정부 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었던 미주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하와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안창호 등이 중심이 되었던 대한인 국민회가 하와이 그리고 미주 전체 등등 해서 여러 한국인들을 이끌었던 통합단체였고요. 그리고 또 박용만이 중심이 되어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이 군사단체 그리고 교육시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북한도, 서간도, 연해주, 미주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1919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던 이 3.1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